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연봉 5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5천 받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수에 있는 애들 중에.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중개수로 받은 게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돼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밝힌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제 모든 목표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선택이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제 시간을 다 쏟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은 무조건 남들보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조금씩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누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8시간 일하면 뭐 16시간 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야.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더 일하면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치열한 경쟁사에 살고 있고 우리 어쨌든 빌딩 중개하는 사람들은 그 뭐 정해진 급여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직원 생활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천번적으로 얘기할 건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요새 시대가 휴일 없다고 하면 난리 나죠. 그죠? 쉬지 말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예,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지금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뭔가 열정이 있을 때 태워야 돼. 근데 지금 저한테는 열정이 없어요. 예, 이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막 책 한 권 읽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약간 강렬한 멘트를 하나씩 보면은 다시 막 불타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타올라. 예. 그래서 어거지로 끌고 자꾸 막 미팅을 잡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지금 이제 2008년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7년도인가요? 25년도죠? 예. 잘라주세요. 2025년도인데 그러면은 18년 차잖아요? 맞죠? 18년 차 맞죠? 잠깐만 17년 차죠? 17년 차? 예. 잘라주세요. 17년 차인데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중개수로 받은 게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돼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해외 여행도 잘 안 가봤다고.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해외 여행을 잘 안 가봤어요.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목표가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연봉 1억만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연봉 5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5천 받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수에 있는 애들 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 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뭐 내가 뭐 팀장 돼서 한 2, 3억만 벌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강남에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예요? 위치마다 다르지만 거의 30억 정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2억을 벌어도 사기 힘들어. 10년 동안 뭐도 사기 힘들어. 왜냐면 10년 동안 2억 벌어서 여러분들 생활비 쓰고 뭐 세금 내고 절반이 남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1년에 10억을 벌어도 그냥 세금 내고 이것저것 내고 하면 5억 남아요. 어차피 운영비랑 뭐 써야 되니까. 그러면 10년을 벌어야 50억이에요. 10년 뒤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면은 뭐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 뭐 나중에 건물주 되는 거래. 거의 여기 내가 물어본 사람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아닌 사람. 건물주 되는 게 꿈이 여기 목표가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닌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아 나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띵가띵가 놀고 싶다. 없죠? 예.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새해가 되면 목표를 정해요. 새해가 되면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목표가 어마어마해. 뭐 계약을 몇 개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과연 본인 목표만큼 본인들이 1년 동안 일을 해봤냐 한번 돌아가 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직원분들도 있지만 팀장들도 있지만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아까워해야 돼. 진짜 아까워해야 돼요. 제가 27살에 이 일 시작했는데 지금 44살이에요. 아직도 젊다고 하지만 44살이 그럼 17년 지났어요. 근데 금방 지나간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가 뭐 강남에 집을 사는 거야. 아니면 무슨 얼마짜리 건물을 사는 거야.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7년 뒤, 앞으로 5년 뒤. 예.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목표를 좀 구체화하길 바래요. 예, 제 거 그 2017년도에 적은 그 목표에 보면은 신사동 청담동 50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예, 물론 지금 사서 팔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현금 10억 갖고 산 거예요. 예, 그럼 뭐 이것과 저것 하면 한 뭐 49억 정도 되겠죠? 취등록세랑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팀장이 되면은 나중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인을 설립하게 돼 있어. 2015년도에 제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5년 채워서 강남에 건물을 사자. 이러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죠, 계속. 근데 생각보다 이제 결혼하고 뭐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신사동 건물을 샀죠. 예. 이게 뭐냐면 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선택이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아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주문하는 거는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뭘 갖고 싶은지를 좀 목표로 좀 적었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경쟁을 하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기준치의 약간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일을 안 했어. 그 선배들을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약간 부동산 하는 회사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뭔가 건물 투자하고 이런 게 막 대중화됐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뭐 꼬마 빌딩 이런 소리 없었고요. 레버리지 이딴 거 없었어요. 그때 건물 사시는 분들 대출 30-40% 많이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셨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완전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죠? 100억짜리 살려고 하면 자기 돈 50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대중화 돼버린 거죠. 예, 저같이 10억 벌어서 건물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개인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얘기하자면 막 이렇게 성실한 저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습 지나고 나서 제 밑에 직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직원 들어온다고 하길래 남아서 교육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때 교육자료 같은 거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내가 속한 팀이 회사에서 강력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팀장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차장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더라고. 아주머니셨는데 저 아줌마 잘 몰라 막 이런 식이었어. 그래갖고 그냥 내가 경쟁력이 돼주고 싶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하다 보면 내가 늘어, 내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도 내가 또 이렇게 막 가르쳤잖아.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내가 뭐 나태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성장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우리 차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의 모든 직원이 나한테 교육받으러 왔었어요. 심지어 오너도 본인 팀 직원을 나한테 보냈었으니까. 같은 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우리 와이프 만난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이 정도 생각해야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속한 팀이 강력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 소속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희 회사의 얼굴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매도인을 만나거나 매수인을 만나면은 회사 명함을 두고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내가 이제 팀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선배들 입장에서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내가 여기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차 됐어요. 근데 새로운 애가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이 들죠? 위기감이 들어. 아, 나 여기서 막 여기 1년차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나보다 한 2시간씩 더 일하고, 예. 갑자기 계약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뭐라죠? 시기 질투를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욕 많이 먹었어, 저. 열심히 해도 욕을 먹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렇게 PPT 발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내 물건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거야 그랬어. 직원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때 팀장까지 합쳐서 한 20명? 그럼 그때마다 제가 손을 들었죠. 매주. 누가 할 거야? 저요. 누가 할 거야? 저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적받기 싫죠? 욕먹기 싫잖아. 근데 난 욕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지적받고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조금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궤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약간 이상해 보여야 돼. 저 새끼 왜 저러지? 예,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열심히 해도 지랄하고, 뭐 남의 물건 가져온다고 가져와도 지랄하고, 선배들 눈치 보지 마세요. 예. 별의별 거 없고 눈치를 다 주는데, 그 중개회사를 제가 전에 회사 말고 여기밖에 아니지만은 대부분 똑같아.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죠.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시기 질투 엄청나게 해. 근데 바보 같은 짓이야. 반대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뭔가 경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뭔지 알아요? 예, 그 경계랑 시기 질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거든. 예, 나를 더 독하게 만들더라고. 그래? 차라리 승복하고 멋지게 라이벌 의식을 갖게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내가 좀 마음에 안정을 취했을 수도 있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그냥 방치시키면 돼요. 자꾸 찌르지 마.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둘이 경쟁하는데 이기고 싶어. 그러면 계속 건들지 말고 그냥 내비두란 말이야. 방치하면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어. 사람이란 게 그래.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어느 정도 계약을 써. 그러면 나 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이게 와요. 계속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게 상대방한테 좀 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네. 서로 눈치 주지 마세요. 하나 더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할 때 계속 욕심을 내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지금 열정이 안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만 지펴도 확 타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 같아. 지금 100% 하던 사람이 팀장이 되면은 한 7, 80% 해요.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새 사람 엄청나게 만나고 있어. 오늘도 3명 만나요. 자꾸 사람 만나야 돼. 그 미팅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고전적인 방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만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교육받고 절하한다고 해서 일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세요.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나가지 말고, 오늘 내가 어제 바람 쐬보니까 너무 차갑더라고요. 오늘 나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미팅을 많이 하라고. 직원 때 많이 해야 돼. 팀장 되면 게을러져 갖고 잘 안 해.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고객들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거 난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귀세요. 그냥 형 동생 하세요. 그냥 조금 약간 살갑게 좀 영업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돈인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밝힌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제 모든 목표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집을 사고 나서 보면은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사본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아파트를 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니까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왜 사? 전세 살아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집을 샀어요. 예. 사고 나서 한 2년 지났더니 한 3억 올랐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내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런 인식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신촌에 건물 샀거든요. 예. 그리고 2017년도에 신촌에 건물은 현금 4억으로 샀나? 예. 지금 뭐 30 몇 억 하죠? 예. 현금 4억으로 샀어요. 근데 이거 공담 잡아서 산 거예요. 2억 정도? 예. 근데 신촌 건물 샀더니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강남에 사야겠다. 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만큼 보이는 거야. 지금은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공실 때문에 다 힘들어 하잖아요, 강남에? 뭐 원가 2로 판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압구정 로데오에 원가 2로 파는 거 있어요? 예. 없죠? 예. 똑같은 거지 뭐. 직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계약을 많이 쓰면은 바뀌어. 완전 바뀌어. 태도가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많이 써야 돼. 근데 제가 여기 모아놓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왕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태웠잖아. 그럼 돈을 벌고 뭔가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을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매도인들 많이 만나서 얘기 많이 들으세요. 어쨌든 그분들이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1년만 미친 듯이 해봐요. 여러분들 시간 아깝잖아, 그지? 예. 근데 여기 와서 어영부영 1년 보내고 뭐 관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막 방향성도 잡지 못한 채로 1, 2년 보내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되거든. 예. 한 1년만 미친 척하고 한번 일을 해보라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할게요. 예.